그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부모로서 어느 정도의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괌으로 자녀분의 유학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해볼까 합니다. 매일 그 실내에서만 촬영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좀 밖으로 나왔는데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인트로 보시고 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괌투브의 PD아저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괌에 대한 이야기는 괌으로의 유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괌에 대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거의 한 5년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해킹을 당해서 없어진 예전 채널부터 구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만든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이 5년 넘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이메일이나 또는 카톡으로 참 적지 않은 질문들이 오고는 합니다. 제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릴 거는 답변을 해드리고 단순히 여행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촬영을 하는 시점에서 그제가 될 거예요. 그제 저한테 오후에 한 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좀 짧지 않은 시간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에 자녀분이 계신데 그 친구가 이제 괌으로 유학 오는 거를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랑 비슷한 내용들의 카톡이 저한테 많이 오기는 하는데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부모 입장에서 저도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자녀분이 현재 이제 고1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본인이 괌에 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 본토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지 이미 자세한 플랜이 세워진 상태였어요. 게다가 부모님도 이 친구가 미국에서 대학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런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이제 연락을 주신 부모님은 이 친구가 괌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좀 물어보셨는데요. 괌에는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유학을 온다면 차선책으로 홈스테이를 해야 되는데 이 홈스테이라는 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늘 말하는 거지만 아이만 혼자 보내는 유학은 좀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부모가 옆에서 타이트하게 집중마크 하면서 학교 생활부터 방과 후 공부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요즘 교육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품이 아닌 외국에서 아이 혼자 지내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녹록치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의지력이 약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쉬운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할 때까지는 부모의 간섭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해킹으로 없어진 예전 채널에 괌으로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가족 모두가 왔다가 1년 만에 접고 간다는 가족들의 영상을 올리면서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놈의 괌 자유여행 길잡이 카페에 올라왔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해당 영상을 다루면서 그 부모님한테는 이미 동의를 얻었었어요. 그런데 그 카페에 오지랖 넓은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들이 어찌나 나대는지 영상을 내려라 뭐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 가정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면 그 집의 경우 애들 아빠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요. 좀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만 데리고 여기에 왔었는데 아이들은 또 유학생 신분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괌에 와서 정말 좋은 집도 얻었고 좋은 차도 샀고 그렇게 1년을 살다가 결국은 적응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 엄마의 생각 자체가 아이들이 여기에 적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을 이곳에서 학교를 보내고 더 나가서 상급 학교를 미국 본토로 보낼 생각이라면 최소한 아이가 중학교 이전에는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도 한국과는 다르게 아이들을 또 관리해야 하고요. 그런데 학기 중에만 학교를 다니고 방학을 하면 바로 한국을 나가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방학 내내 한국에서 지내다가 개학 시기에 맞춰서 괌에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학기 중에는 또 어떠냐? 쉬는 시간이면 유학으로 온 친구들하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놀아요.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핸드폰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카톡하고 SNS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통을 하고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언어라는 거는요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면 할수록 느는 게 또 언어고요. 여름방학 3개월 동안에 한국에 계속 나가 있고 그 집은 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 짧은 겨울방학에도 또 한국을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애들이 어느 세월에 학교에 적응을 하고 어느 세월에 영어가 늘겠냐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본인들이 쉽게 적응하고 재미있어 하는 거에 집중을 하지 어렵고 하기 싫은 거는 안 보이는 데선 안 하거든요. 더 심각한 건 그 엄마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한테 부탁해서 학교를 보내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 엄마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감옥 같겠어요. 차가 없고 운전을 못하면 두부 한 모를 살라고 해도 걸어서 가거나 사러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사실 한두 번이거든요. 이러니 오히려 아이들보다 엄마가 방학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그냥 막말로 1년 동안 돈질을 한 거예요. 부모가 SNS에 자랑 아닌 자랑질 하려고 날씨 좋고 남들은 여행 오는데 그런 데 살면서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래봐야 괌인데 의지도 없고 생각도 전혀 없이 준비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연락을 하신 부모님은 앞서 말씀드린 경우랑 너무 다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생각도 남다르고 이미 미래에 대한 플랜도 있고 게다가 영어 회화도 가능할 정도고 또 부모로서 밀어줄 경제적 능력도 되고 그런데도 제가 선뜻 유학을 추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부모님께 같은 생각을 또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다른 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상 소재로 다루면 어떻겠냐라는 허락을 받고 이 영상 제작을 해서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자녀분의 유학을 괌으로 생각하신다면 몇 가지 고려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나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영어 공부를 조기에 시작해서 영어로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 전에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에 대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요. 우선 발음이 틀려집니다. 또한 중학생 전에 오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달달한 거를 모를 때 와야 해요.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재미있게 노는 것들, 현관문 밖에만 나가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모를 때 와야 한다는 거죠. 또한 부모님들이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할 때 와야 합니다. 자칫 사춘기 때 오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학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부모와 부딪히기도 쉽고 거기에서 오는 갈등으로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가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만 보내는 유학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부모님의 형제나 정말 가까운 지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내 아이를 남에게 맡긴다는 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 새끼도 미운데 남의 아이를 내 새끼처럼 돌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환경을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외국으로 내보내는 건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보내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부모 중에 한 명이 동반을 해서 아이를 유학시키는 방법이 있느냐? 네, 있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동반하는 부모가 유학비자를 받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게 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여기에 있는 괌 대학에 알아보면 어렵지 않게 또 비자를 받아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길이 있어요. 이참에 엄마도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동반하는 부모 중 한 명이 예전 미국 관광비자 그러니까 B1, B2 비자를 받아오는 방법이에요. B1, B2 비자 같은 경우 10년짜리 비자면서 6개월 동안은 미국 내에 체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자주 들락거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한 2, 3년 정도는 무난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이민국 행정이라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타를 이용해서 체류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입국 거부의 위험이 너무 높아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관 PD 아저씨. 자, 오늘은 최근 저에게 왔던 자녀분의 괌 유학 상담을 좀 하면서 괌으로의 자녀 유학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영상을 좀 제작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괌으로의 유학을 주선하거나 알선하는 그런 브로커는 절대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괌으로의 자녀 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도 없고 또 궁금한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좀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괌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바르고 빠른 괌에 대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괌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 뵙기를 하고요. 지금까지 괌에서 괌튜브의 PD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